안녕하세요, 선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질문을 해주셨던 거예요. 바로 나르시시스트는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영상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누구나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스펙트럼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주 미성숙한 방법으로 나만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모두 다 이 나르시즘이라는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아기라든지 아동기라든지 이런 청소년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의 성격이나 인격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 있잖아요. 자, 이런 시기에는 또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이런 성격, 특징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격이 이제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성격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은 인격장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2돌 된 저희 아이 예를 들면은 아직 2돌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 자신을 참 사랑해요. 영상이라든지 사진첩이라든지 뭐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던 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만 들어줘야 되고, 자기가 뭐 한 게 있으면 와서 뭐 칭찬을 해줘야 된다든지 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좀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성격을 아동기라든지 청소년기에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서 인격장애로 진단받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르시시스트, 혹은 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원인을 4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2가지는 선천적인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내가 이 유전자로, 그러니까 타고날 때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자기에서 인격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뇌의 구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에서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뭐 뇌를 찍어보면은 이제 활성화된 모양이라든지 이런 뇌의 구조 자체가 애초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2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은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와 4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로 어린 시절의 환경입니다.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면의 어떤 고통과 상처,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바로 어린 시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환경을 한번 보면 뭐 부모에게 매우 과도한 칭찬을 받는 경우예요. 근데 이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인격, 성품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능력, 외모, 학업, 성적,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아주 과도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또는 아주 과도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중간이 없는 거예요. 매우 극단적이죠. 그리고 부모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떠한 양육 태도를 가지냐면 매우 과도하게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 그러니까 뭐 교우 관계라든지 뭐 올바른 성품이라든지, 그렇죠? 인성이라든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고려해야 되는 매우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오직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성공, 뭐 학업 이런 것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영역과는 균형을 맞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또는 아예 방관하는 것도 있어요. 자녀의 욕구라든지 필요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부모에게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인 문제, 또 인격장애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육, 이 부모의 양육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예측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환경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커서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을 때 어린아이는 나를 방어하고 싶어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엄마 탓이야. 동생 탓이야.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주변 사람을 탓하는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이것이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 성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행동을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거예요. 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거든요. 부모가 말하는 법, 부모가 뭐 삶을 사는 법, 먹는 법, 자, 대화하는 법, 말투. 자, 이것을 다 자녀는 부모의 것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부모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게 되는 그 행동의 특성을 모두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나르시시스트는 자녀를 자기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녀를 자기의 연장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나의 분신, 나의 미니미, 그러니까 나와 분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꿈을 이루라고 해요. 이 자식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냐면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부모의 꿈을 이루어줘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성격이 있어요.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부모가 원하는 학교, 부모가 원하는 인생, 부모가 원했던 그 목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감 능력 외에 감정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이. 그러니까는 공감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잘 인지하고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감정이 굉장히 무딥니다. 자녀 역시 내가 감정을 어떤 게 있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감정이야. 나는 지금 외로운 감정이 있어. 나는 지금 속상한 감정이 있어. 자, 이렇게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내 속상함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비난과 경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계속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돼요. 사실 이 자녀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어루만져지고 공감받고 위로받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본인도 성인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나 자녀 등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다른 친척분에게 받았던 그때 유행했던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채같이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머리띠였는데 그거를 저한테 3개나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기뻤죠. 왜냐면 저는 사실은 그 또래 친구들이 유행했었던 그런 아이템을 전혀 거의 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좋았던 거예요. 친가에 방문을 할 때 제가 그 머리띠를 다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첫날에는 이거 하고 그 다음 날은 이거 하고 마지막 날은 이거 하고 제가 막 너무 신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학교에서 유행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를 내가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골집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이 머리띠를 저희 사촌 언니를 다 주라는 거예요. 3개를. 그래서 제가 난 절대 못 준다 그랬죠. 마지막 날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오전 내내 저를 설득을 했어요.
이 머리띠를 사촌 언니에게 다 주고 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서울에 가면 엄마가 머리띠를 새로 사줄 테니까 이 머리띠를 3개를 다 언니를 주고 와라.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걸 사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절대 못 준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저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고 말을 하면 정말 이기적인 아이가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머리띠를 언니에게 다 주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데 제가 정말 심통이 나 있었죠. 그래서 기차에서도 계속 화가 나 있고 집에 와서 저녁에도 계속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일기장에다가 막 그걸 막 쓰다가 울다가 막 그 일기장이 막 얼굴에 노트가 막 얼굴에 들러붙고 막 이러다가 막 잠이 들다가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는 뭐 사촌 언니한테 그런 것도 하나 양보 못하는 이기적인 아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속상한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늘 항상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철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저는 비난을 받았고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 감정에 대해서 온전히 어루만져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이것은 제가 친구들을 사귈 때라든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과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녀에게 굉장히 어린 자녀가 알 필요도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들은 사례 중에서 뭐 아빠가 바람을 피웠었다. 뭐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한테 뭐 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성인들의 문제인 그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던진다는 거죠. 아니면은 부부 사이에서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막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텐트럼 그러니까 막 감정이 붕괴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행동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거부 혹은 자녀를 비난하는 이런 행동들을 성인인 부모가 자녀에게 하게 되고 이 자녀는 부모의 카운슬러 그리고 부모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같은 사례에는 따님이 초등학생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막 자녀 앞에서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따님이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해가 앉혀놓고 엄마 이제부터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해주면은 엄마 뭐 이렇게 했네. 근데 아빠가 이게 잘못했네. 이제 아빠는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본인 부모의 부부 상담자의 역할까지 했었다는 거죠. 초등학생 때. 그리고 굉장히 거만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거만함. 이 나르시시스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자존심 없으면 죽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막 내세우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자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에 대해서 매우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찬사,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어떤 존경 어린 눈빛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자란 자녀들의 특징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행동을 학습한 것이고 배운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받았고 상처를 받아서 나르시시스트가 됐는데 썸머님은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썸머님은 본인 부모가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나요? 이렇게 이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요인이나 뇌 구조적인 차이 이렇게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다들 내면에 나르시시스트적인 상처, 고통, 아픔, 열등감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뭐 엄청나게 맞고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나보다 약한 친구들 학교 폭력으로 해가지고 때리고 돈 뺏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의 부인을 때리고 나의 자녀를 때리면 이게 정당화가 되나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야만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라고 의심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내가 나 스스로 나르시시스트라고 의심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